자,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12가지 정도의 이 차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차트들을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막대형으로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가로막대형 이런 형태들도 그릴 수 있고, 선형을 그리는데 이걸 꺾은 모양으로 이게 꺾여져 있죠, 이 선들이. 그래서 이런 꺾은 선형 모형, 그 아래를 칠한 영역형, 또는 점들을 찍어서 표기를 하는 이런 분산형, 거기에 또 값을 그 크기에 비례해서 부여를 한 이런 거품형, 그리고 원형, 가운데가 뻥 뚫린 도넛 모양의 이런 형태들. 이거 외에도요, 차트들을 같이 사용하는 뭐 두 개씩 같이 사용하거나 이런 형태들이 혼합된 콤보 형태도 쓸 수 있고요. 우리 뭐 표면형이라고 해서 여기 보이는 이런 모양들 있죠. 주식형, 방사형, 이게 데이터에 맞게 그래프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데이터나 다 이런 아무거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시각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걔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 정하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차트들을 사용을 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온 이 막대형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본 그 네모 박스에다가 뭐 색깔을 칠한 이런 형태들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연속되지 않은 데이터 비교 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데이터인데 요 각각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데이터는 아니죠. 그래서 이 각각 연속되지 않은 이렇게 끊어진 데이터 비교 시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추세, 구분되는 값들을 각각 표기를 해놓고 비교를 할 때, 자, 이럴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은 이제 판매원의 1, 2분기 실적 비교, 최근 6개월간 두 경쟁 통신사의 판매 실적 비교, 그리고 그 변화까지, 그 각 제품군의 매출, 자, 이런 것들이 예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래프를 보면은 뭐 상반기 실적을 비교를 하는데 동부 지점과 서부 지점을 각각 다른 색깔로 표기를 했어요. 자, 근데 명확하게 지금 보면은 파란색이 더 비율이 좀 높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적이 파란 부분에서 더 좋았구나, 이런 걸 비교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막대 그래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옆에 예시는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각 제품이 어디서 제일 인기가 많이 판매가 되었는가, 자, 이런 걸 본 그래프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 캠핑 장비, 골프 장비, 뭐 산악 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거는 뭐 개인 액세서리, 자,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더라. 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가로 막대형이거든요. 가로 막대형 같은 경우는 세로 막대형하고 형태는 유사해요. 근데 대신에 얘를 옆으로 눕혀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이걸 언제 쓰냐면 이 축의 형태가 들어가는 이 레이블이, 세로형 같은 경우는 얘가 좀 짧아요. 근데 얘는 가로형이 글자가 길어지고 이 밑으로 가다 보면 좀 잘 안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눕혀서 비교가 용이하게끔 글자를 펼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이런 가로 형태형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뭔가 비교를 할 때 이 형태의 그래프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 항목 간에 뭐 남녀 응답률을 비교하는 이런 그래프를 언젠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남자 여자별로 선거 전략이 어떤 것이 더 잘 유용하게 사용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비교들도 가능합니다. 이제 나오는 게 꺾은 선형이에요. 꺾은 선형은 이제 이름 그대로 선인데 얘가 포인트에 따라서 이렇게 꺾여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시간의 경과, 수치의 증감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표현하는 데 용이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 시간이 흘러갈 때 그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흘러가더라, 이런 걸 볼 때는 막대처럼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보다 전체가 연결된 형태로 보는 게 좀 더 용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 막대형과 또 차이점이 뭐냐면요, 막대형이 이 들어가는 종류가 많아질 때, 여기서는 계열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계열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선으로 표현을 하면은 좀 더 막대보다는 얇고 명료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계열이 많은 경우 이게 좀 더 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또 누적형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서 전년도 거의 값을 포함을 해서 그 다음 거를
그 증감을 나타내고 싶을 때, 그래서 이렇게 누적으로 어떤 식으로 증가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시 같은 거는 여기 있는 뭐 그래프 같은 거 읽어보면 여러분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시간 경과에 따른 뭐 실적 변화들이 어떻게 흘러가더라, 지역별로 매출이 시간이 흐를 때마다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비교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래프가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영역형은요, 이 꺾은선형 차트 아래쪽을 색칠을 하는 거예요. 그 면적에 따라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래프 형태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누적 영역형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형이랑 도넛형 같은 경우는요, 전체를 이제 100%를 놓고 봤을 때 특정 항목이 거기서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를 하는지 이거를 원의 파이 조각 형태로 표현을 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 하나하나의 크기보다는 전체에서 걔가 어느 영역을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비율을 보는 게 중요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은 이렇게 2차원도 표현이 가능하고 3차원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영역 계열이 너무 많아진다, 가지수가 너무 많아질 때 좀 구분을 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도넛형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얘는 지금 요 파이 하나하나가 지금 영역을 표현을 했다면 여기 있는 거는 이 조각 하나하나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걸 표현할 수가 있죠. 분산형과 거품형, 자, 이 형태들은요, 점을 찍어서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형태 혹은 두 가지의 관계, 경향성, 이런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학 통계 공학 데이터에서 좀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이렇게 X좌표, Y좌표의 축을 정해서 각각을 점을 찍어 놓고 그 상태를 보는,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들을 단순히 찍는 게 아니라 이 점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이 있죠. 자, 그거를 비례적으로 이렇게 크기로 표현을 하는 게 거품형입니다. 자, 방사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각각의 항목이 있을 때 그 항목들을 이렇게 다 연결을 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꺾은 선형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장점이 뭐냐면 항목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 혹은 어디론가 편향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방사형의 예시를 보자면요, 성격 테스트 같은 거 결과로 이런 방사형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성격 중에서 뭐 내향성, 외향성 어느 쪽에 치우쳐 있더라, 이런 경향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결과에 많이 쓰이고요. 뭐 또 다른 예시로는 여러분들 게임할 때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그럼 이 방사형 그래프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분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뭐 HP가 어느 만큼 있고 MP는 얼마큼 있고,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이 차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과제에 7-1 차트 기초라고 되어 있는 거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 작업하기에 앞서서 데이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데이터를 먼저 보면은 상반기 보험 설계 실적을 나타낸 데이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월별로 동부 서부의 실적이 얼만큼 나오고 총 합계는 값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저는 이제 동부 서부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막대형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데이터 일단 다 선택을 했고요. 동부 서부에서 월별로 표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삽입 탭에 가보면 차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 차트, 그리고 각각의 차트가 모양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추천 차트 눌러볼까요? 자, 추천 차트는요, 이제 사용할 만한 차트를 얘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골라도 되는데요. 모든 차트 가서 이런 그 각각의 영역별로 또 들어가 보면은 모양들을 쭉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선택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X 쳐서 나와 볼까요? 여기 차트에서 바로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막대형을 선택을 할게요. 근데 그 중에서도 2차원 중에 세로 막대형을 넣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만 가져다가 대도 미리 보기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쭉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첫 번째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 이걸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이제 차트가 들어가죠. 근데 이 차트가 제가 원하는 위치에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데이터도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얘가 지금 정가운데 위치에 있죠. 그래서 얘를 이동을 시키려면은 이 마우스로 빈칸을 클릭을 해서 얘를 드래그로 끌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수정을 해볼까요?
먼저 차트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 더블 클릭해서 상반기 설계 실적이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크기 조정은 여기 마우스 모서리에다 대고서 이렇게 끌어주거나 이렇게 다시 끌어당겨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기 편한 대로 조정을 해서 보세요. 그럼 이제 이 차트를 몇 가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 지금 들어간 데이터가요. 지금 동부 서부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를 좀 더 추가하고 싶다 혹은 지우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 먼저 지우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서부 동부 다 넣어놨는데 제가 서부 부분을 삭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요, 원하는 부분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여기 네모 박스 중간에 테두리에 동그란 게 생기죠. 이게 다 같이 선택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딜리트 키 누르면은 그냥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 범위로 선택됐던 게 이것도 같이 변경이 되죠. 자, 혹은 해다가 다시 포함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가서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클릭해서 끌어다 놓으면은 원하는 만큼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행으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올려주면은 데이터를 4월까지만 지금 포함시켰고 뭐 2월까지만 포함시킬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저 위에 이제 이 차트가 생기면서 디자인이랑 서식 탭이 새로 생겼거든요.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 데이터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선택을 해주면 여기서 들어갈 내용을 뭐 제거하고 편집하고 추가하고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혹은 행렬 전환이 아예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취소해서 나갈게요. 혹은 또 데이터를 하나 지웠다가 회색깔 선택해서 지워볼게요. 얘를 다시 포함시키고 싶으면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 차트에다가 컨트롤 V 시키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조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을 여러 가지 해보면서 어느 게 나한테 맞더라 그거에 따라서 편하게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모양을 또 변경을 시켜볼게요. 지금 막대로 그렸는데 지금 동부 서부는 사실 같은 계열이라서 막대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합계 부분을 좀 변형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요, 디자인으로 들어가서 여기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원하는 형태로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예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혼합으로 들어와서요. 자, 형태를 변경을 시켜볼게요. 동부 서부 계열은 그냥 세로 막대형으로 그대로 둘 거고요. 합계 부분만 꺾은 선형, 이걸로 변형을 해볼 거예요. 뭐 이거 눌러보면은 다른 형태로도 변형이 돼요. 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걸로 적용시켜 볼까요? 표식이 있는 게 이 동그라미 표기가 다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표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서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색상도 변경할 수 있어요.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여기 디자인 탭에서 차트 스타일에 있는 이 색 변경 누르면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팔레트 형태들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원하는 거 하나 선택을 해도 되고요. 모양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있는 메뉴에서 자, 가장 뭐 괜찮아 보이는 거 하나 골라서 뭐 선택을 해주세요. 다른 기능도 사용을 해볼게요. 저 위에 보면 차트 이동이라는 거 있죠. 자, 이거 눌러볼까요? 자, 차트 이동은요. 지금 워크시트를 다른 곳에다가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이 차트를 아니면 새 시트를 만드는데 이 차트만 들어가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자, 새 시트 눌러서 상반기 차트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요. 자, 얘만 이렇게 따로 빠져나와요.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가보면 그 차트가 사라졌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사라져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서 차트 요소 수정이라는 걸 해볼게요. 차트 요소 수정이라는 거는요. 미리 제가 그 차트를 하나 그려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2013년, 2014년에
유행성 눈병 환자 수를 병원당 몇 명이 나왔는지 자, 이거를 측정을 해본 거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차트를 오른쪽에 있는 이런 이미지처럼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봤더니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이름이 지금 없죠. 그리고 여기 수치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봤더니 각각의 계열별로 표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적용들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다룰 때는요, 차트 요소라는 거를 써볼 텐데, 이 차트를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간편한 아이콘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여기 차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눌렀을 때 여기 추가할 옵션들을 다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축은 뭐 이렇게 X축, Y축 관련된 거고요. 축 제목은 미리 보기로 또 보여지죠. 저 X선을 설명하는 거, Y선을 설명하는 내용. 차트 제목은 저 위에 있는 차트 제목. 데이터 레이블은 여기 수치가 들어가는 거, 각각의 표식에 말 그대로 레이블을 달아서 데이터에다가 표기를 하는 거고요. 뭐 오차 막대, 뭐 눈금선, 범례, 요거는 범례 표기. 2014년, 14년 요거 표기를 해주는 거 하나씩 이제 가져다 대보면요, 대충 뭐를 의미를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은 요거 두 개인데 차이가 있죠. 가져다 대보면 얘는 밑에다 이렇게 달아주는 거, 얘는 아예 위에다가 달아주는 거. 이렇게 표기가 방법이 다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분 모양도 볼까요? 분 모양은요, 차트 스타일이라는 거고요. 얘는 아까 디자인에서 봤던 요 색 변경 차트 스타일 했던 거를 여기서 단축키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 깔때기 모양은 차트 필터예요. 필터링을 해주는 거라서 데이터 원하는 거 선택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요소를 사용을 해볼게요. 차트 요소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 차트 요소 다룰 수 있는 것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여기 한번 차트 요소를 사용해서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일단은 차트 제목부터 변경을 하겠습니다. 유행성 눈병 환자 수 비교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해주고요. 지금 또 자세히 보면은요, 이 위치가 이 눈금선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정을 할 때는 이 플러스 버튼 차트 요소로 들어와서 차트 제목에 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미세 옵션들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화살표 눌러보면요, 지금 차트 위에 있는데 가운데 맞춰 표기 이러면은 안쪽으로 들어와요. 이런 미세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 뭐 다른 것도 볼게요. 자, 지금 수치가 또 들어가 있죠. 지금 레이블을 달아줄 건데 데이터 레이블 첫 번째 있는 거를 클릭을 해주면요, 수치가 들어가요. 근데 이 위치도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화살표 눌러보면은 가운데 맞춤으로 할 건지 왼쪽, 오른쪽, 아래쪽 뭐 어디다가 할 건지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위쪽으로 두면은 수치가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둘게요. 자, 이렇게 개별로 선택하고 싶을 때는요, 지금 하나는 위쪽에 가 있고 하나는 수치가 밑에 가 있죠. 지금은 데이터 레이블 한꺼번에 선택했기 때문에 얘가 다 같이 위로 올라갔는데, 개별로 선택하고 싶으면은 얘를 또 따로 골라서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얘를 선택하는 방법은 딱 한 번만 누르는 거예요. 한 번 더 누르면은 개별로 또 선택이 되거든요. 한 번만 누르면 이 전체 계열이 다 같이 선택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얘만 단독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할 때는 한 번만 눌러서 이 적용을 시켜주세요. 아래쪽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 추가를 해볼게요. 자, 지금 봤더니 축 제목에서 기본 가로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저기 7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 가로를 넣고요. 이 값을 7월이라고 써둘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X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Y축에 수치가 없네요. 그래서 이 Y축을 또 제거를 해야 되면은 원하는 거 선택하고요. 그냥 딜리트 키 누르면 돼요. 딜리트 키 누르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또 뭐를 지워야 되냐면 여기 범례 부분 요거 지워야 되겠네요. 뭐 쟤는 여기서 또 딜리트 키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 차트 요소에서 범례를 해제시켜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한 번 설명드려서는 잘 모를 거고요. 지금 들어와서 하나하나 눌러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무슨 뜻이고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구나. 이걸 한번 해보세요, 다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 요거 표현하는 거 범례를 위에다가 따로 넣었죠.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얘는 도형으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도형으로 들어가서 제일 비슷해 보이는 거 하나 찾아보세요. 뭐 이게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골라서 이렇게 넣어주고 안에 들어가는 수치는 어떻게 넣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거 지금 여기 편리하게 다 적용이 돼 있어서 오른쪽으로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래서 텍스트 편집하고 2014 놓고 뭐 색깔 변경은 노란색으로, 그리고 뭐 글씨는 가운데로 정렬이 또 돼 있고, 색깔은 깜장이네요. 깜장 이런 식으로 선택해주고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다시 삽입으로 들어가서 도형을 똑같은 거 선택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복사에다가 넣어도 돼요. 저는 이제 반복 작업을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텍스트 편집 눌렀고 2013, 그리고 뭐 여기서 오른쪽에서 바로 적용시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선택해주면 얼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차트 필터라고 되어 있고요. 차트 필터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옵션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던 요 깔때기 모양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지금 월별 지출 경향이라고 해서 식품, 외식, 의류 이렇게 각각의 색깔이 누적형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봤더니 지금 식품, 외식, 의류 이게 뭐 5월쯤에 굉장히 많았네요. 뭐 이런 식의 양상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따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필터로 들어와서 뭐 식품을 해제하고 의류도 해제하고 외식만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선택해서 적용 누르면 되거든요. 요 형태만 남죠. 혹은 뭐 의류만 보고 싶다. 그럼 선택해서 적용. 범주를 뭐 4월, 5월만 보고 싶다. 그러면 선택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요. 네 번째에 있는 차트 요소 세부 설정. 자, 여기서 이것저것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데이터 옵션이 우리가 지금 봤던 요 디자인에서 적용하는 거, 차트 요소에서 적용하는 거 말고 더 많은 옵션을 선택을 해볼 거예요. 그 옵션은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나오거든요. 그 차트 아무 곳에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영역이 서식이 뜨거든요. 그래서 얘는 온갖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도 다 하나하나 골라줄 수 있고, 투명도 같은 거 조정, 너비 조정, 안에 들어가는 그림자, 뭐 네온, 크기, 글씨, 뭐 별거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들어가는 것들은 요 화살표를 눌러보면요, 차트 옵션, 그림 영역, 범례 축 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또 옵션들이 들어가요. 여기 있는 거는 여기서 선택해줘도 되고 아니면 하나하나 그냥 눌러도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요 데이터 계열을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마우스로 파란 부분 하나 눌러서 들어와도 되고요. 아니면 X축을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축서식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이 부분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할 거냐면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이미지랑 또 유사하게 만들 거거든요. 아마 이미지가 똑같이는 없어서 얘랑 완벽하게 같이는 적용을 못 시키는데 유사하게 한번 옵션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할게요. 분기별 실적. 자, 그리고 이제 범례를 봤더니 얘가 오른쪽으로 빠져 있어요. 그쵸? 위치 조정을 해야 되니까 범례로 들어와서요. 화살표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빼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축의 간격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간격은요, 더블 클릭해서 이 옵션에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고 나서 이게 뜨면은 축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축 부분을 자, 여기 마지막에 있는 축 옵션으로 들어가서
경계선 값을 조정을 해볼 거예요. 축 옵션을 누르면요. 여기서 최소 최대 값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봤더니 0부터 5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250 정도면은 최소 값으로 설정해도 될 것 같죠? 지금 봤더니 잘라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값을 250으로 두고요. 최대 값을 지금 4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간격을 20이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를 기본축을 50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0 간격으로 얘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지금 밖으로 나와서 이미지를 다시 봤더니 숫자 레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이 숫자 레이블은 주황색에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에만 하고 싶으면요. 이 주황색 부분만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주면 되겠죠? 자, 데이터 레이블. 이렇게 선택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지금 한 곳에만 얘가 강조를 하려고 이미지도 넣고 뒤에다가 숫자 색깔도 바꿨어요. 그러면요. 얘를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두 번 차례대로 눌러주고요. 혹은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봤던 이 데이터 요소 서식에서 작업을 할 건데 이 페인트 모양을 눌러서 채우기 부분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는 이 단색 채우기로 적용을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색깔을 선택을 했고요. 네, 여기서 우리는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라데이션 채우기 이런 것도 되고 뭐 패턴 채우기 옵션은 다양해요. 네, 우린 여기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눌러서 삽입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삽입을 누르면요. 여기서 파일에서 우리 컴퓨터에서 직접 가져올 수도 있고요. 뭐 드라이브 연결돼 있으면은 또 연결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우리 빙 이미지 검색 눌러볼게요. 이거는요. 이미지 검색을 해주는 건데 이제 빙 웹사이트랑 연결해서 그림을 찾아와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 자동차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유사한 이미지들이 쭉 나와요. 저 두 번째 있는 까만색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삽입 눌러주면요. 이렇게 늘어난 모양이죠. 지금 여기서 자동차인지 잘 알 수도 없게끔 늘어난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 책에서는 옵션을 뭐를 줬냐면 이렇게 쌓기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옵션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뭐 투명도를 좀 조정해 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축에 중형세단수라는 글자를 넣어볼게요. 자, Y축이니까요. 이 차트 요소에서 바로 부를 수가 있겠죠? 차트, 축, 제목 이거를 기본 세로 부분을 활성화시켜주면 얘가 불러집니다. 그럼 얘를 선택을 해서 중형세단수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차이가 또 있죠. 얘는 지금 가로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세로로 입력이 됐네요. 그 옵션도 우리 디테일한 옵션에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기 들어오고요. 축 제목 서식이라는 옵션이 뜨면은 여기서 텍스트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텍스트 옵션의 마지막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 자, 여기서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텍스트 방향을 이렇게 세로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세로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을 하면은 얘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바로 외울 수는 없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눌러봐야 돼요. 뭐가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은 좀 익숙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옵션을 봤더니 뒤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우리 뒤에다가 이미지도 넣어볼게요. 자, 저 이미지는요. 지금 그림 영역이라고 해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은 이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데가 있어요. 이 바깥쪽은 차트 영역이고요. 전체를 선택하는 거고 여기는 그림만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여기다가 그림을 넣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채우기에서 그 빙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서 넣어 볼게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여기서 삽입 눌러서 또 검색해서 넣어도 되는데 저는 원래 있던 이미지가 이미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들어가거든요. 혹시 이게 안 뜨는 친구들은 삽입 눌러서 아까처럼 이미지 검색해서 아무 자동차 그림이나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 얘도 투명도 더 뭐 늘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넣고 얘가 좀 간격이 아래 위로 좀 간격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프셋에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오프셋 같은 경우는 여기 간격들 의미를 하죠. 그래서 얘를 늘려주면은 자동차가 약간 찌그러져요.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 자, 바깥쪽에 이 차트 영역을 중심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뜨면은 여기서 그라데이션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은요. 그라데이션 옵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중지점 이런 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색깔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거 하나를 눌러서 자, 까만색을 선택을 해볼게요. 색깔 딱 바뀌었죠. 그 다음 거 눌러서 약간 회색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점을 선택을 해서 뭐 색상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도 조정해주면은 그라데이션을 얼마큼 줄 수 있는지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여기 X 표시 눌러서 삭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옵션을 또 보니까 여기 선들을 또 다르게 색칠을 했네요. 그래서 이 선을 눈금선에다가 이번에 옵션을 주겠습니다. 눈금선 한 군데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얘는 옆으로 들어와서 자, 얘는 자동으로 그냥 둘게요. 그리고 색 부분을 뭐 진한 까만색 이런 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혹은 뭐 회색깔, 이거 여기 있는 들어가는 옵션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돼요. 그냥 적용만 되면은 제가 확인을 할 때 그 어느 옵션이 적용이 됐구나 이렇게까지만 확인을 할 거니까 이거 색상이나 그림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요거를 또 한번 또 뭔가를 수정을 할 거냐면요. 지금 데이터 간격이 좀 벌어져 있네요. 지금 옆에 봤더니 요 이미지가 데이터들이 붙어 있거든요. 겹쳐져 있죠. 얘를 또 간격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요거 아무거나 하나 지금 클릭을 했고요. 얘는 요 마지막에 있는 계열 옵션에서 계열 겹치기를 늘려주면 돼요. 그리고 간격 너비를 이런 식으로 줄여주면은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색깔도 변경을 해볼까요? 주황색이 좀 안 예쁜 것 같아서 선택해서 다른 색깔 계열로 또 변경하고 싶으면 자, 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뭐 마음에 드는 걸로 적용을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430, 요 수치를 변경을 어떻게 하냐면 저 430이라는 게 제일 지금 판매치가 높아서 쟤만 좀 강조를 하고 싶나 봐요. 그래서 얘 모양을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저희 수치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얘는 서식 탭으로 들어가서 도형 모양 변경을 좀 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약간 별표 모양 그냥 이걸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넣고 색깔도 뭐 튀게 할 수가 있겠죠. 뭐 글씨 색상 이렇게 하면 좀 튀어 보이죠.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출을 하면 되고요.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